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 금요일 아침 눈여겨볼 만한 뉴스부터 챙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어제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1일에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28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전동진 합참본부 작전부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8살짜리 미성년자가 11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연히 부모 찬스겠죠.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8, 9월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에서 555건에서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이 의심돼서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10월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선다 이런 입장이어서 내년까지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출근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하늘 표정 살펴보시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또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뿐만 아니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천둥 혹은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보시면 오늘 한낮 최고 기온 6도에서 14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쌀쌀한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요리 연구가 개그맨 배동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봄밥상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똑똑하게 알고 먹기 위해서도 특별한 분 모셨죠. 식재료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김정현 가정교육과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좀 날씨가 추워요. 네, 아침이 추워요. 오는데 네. 아주 제법 춥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몸이 약간 으스시하고 추울 때는 따끈한 어머니의 정이 그리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럼요. 네. 그럴 때 따뜻한 거 딱 먹고 나면은 네. 건강해진 것 같고 네. 이까지 추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요, 고향의 맛을 추억하고 네. 네.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조금 생각나게 하는 토속밥상 준비를 했습니다. 야, 그거 좋다. 네. 근데 토속밥상. 토속밥상은 맛도 맛이지만 건강도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토속밥상이라고 하면요, 어머니의 밥상, 가정식 백반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인한테 가장 맛있고 가장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제철 식재료가 맛도 좋고 가장 영양 성분과 영양소가 많은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에 나오실 때 아마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네. 보온밥상, 우리 이보은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 토속밥상 드시면은 이까지 추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 요리는요. 요거 진짜 우리 어머님 손맛으로 만들었던 그 맛이 네. 살짝 그리워지는 맛인데요. 바로 취나물 무밥입니다. 취나물. 이게 아주 연하고 고소한 취에다가요. 요새 또 무가 제철이라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 야들야들한 제철 무를 넣고 제가 아주 맛있는 토속밥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기대됩니다. 빨리 시작하시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취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요 앞에 이제 취나물 이렇게 말린 취나물이에요. 네. 근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취나물을 잘 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요게요, 취나물이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서는 취, 그다음에 여기 충청도에서도 취나물 이렇게 네. 말씀들 하시지만 어머님들이 시장에 갔더니 부찌깽이가 있어 그러세요. 부찌깽이? 네, 부찌깽이가 뭐야 막대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울릉도 취나물이에요. 두 개 다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취나물 이렇게 작년에 취나물 구입해서 살짝 말렸다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부지런하시네요. 요 말린 네. 걸 가지고 일단은 불려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리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렇게 네. 말린 거를 그냥 하면 이게 불려지지 않기 때문에 풀떼기처럼 밥을 드셔야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 취나물은요, 그냥 맹물에 좀 담갔다가 1시간 정도 담가 놓으세요. 1시간 정도? 네. 그다음에 이 아무래도 이제 말린 나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님들이 아린 맛이 좀 우러난다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쌀뜨물에다가 살짝 한 10분 정도만 데치시면 아주 맛있게 취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보면 쌀뜨물이 나와요. 맞아요. 쌀뜨물이 만능이하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취나물은 제가 이렇게 좀 야들야들하게 삶아놨거든요. 아까 거랑 보세요. 그렇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부피도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랬으면 부드러워졌어요, 요거는 많이. 사실은 네. 이렇게 긴 거 그냥 넣어도 뭐 토속밥상이니까 괜찮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잘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니까 숟가락 바깥으로 나물이 좀 나오니까 좀 먹을 때 약간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어머님 밥상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저는 가마솥을 준비를 했는데요. 와. 어머님들이 그럼 가마솥 없는 사람은 똑같이 어떡하지? 밥을 해도 여기다 하면 더 맛있거든요. 네, 네. 어떡하지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실 경우는 그냥 압력밥솥, 전기밥통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내 솥에다가 이렇게 취나물 담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아주 무가 가장 제철이라 엄청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네. 근데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무 넣은 밥을 짓는다 그러면 센 것을 그냥 이렇게 넣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다들. 그렇게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나오는 수분감이 너무 많아서 밥이 자칫하면 질어질 수가 있고요. 첫 그러겠어요.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무가 그래서 다 으깨져요. 물론 맛은 있지만 나는 좀 야들야들하게 씹히는 무 맛을 즐기고 싶은데 그 비법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거는요. 소금에다가 살짝 절임을 하시면 돼요. 네. 소금을? 네, 소금에 소금 살짝 넣고 한 10분 정도만 절임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가 야들야들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요거는 물기를 과학으로 따지면 삼투압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물기를 네. 꽉 기억하시네. 짜서 공부 좀 하셨죠. 네. 이렇게 꽉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저는 모든 요리에 밑간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밑간을 해야 밥도 맛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취나물도 맛있고 무도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국간장을 이렇게 넣었어요. 국간장. 네. 네. 그다음에 들기름도 이렇게 넣었어요. 야, 기름 하나만 넣어도 벌써 고소한 맛이 달라요. 맛이 그렇죠? 달라요. 네. 이렇게 좀 조물조물 묻혀요. 자,
이렇게 묻혔으면 이렇게 다 묻혔으면 이제 여기다 쌀만 넣으면 되잖아요. 쌀도 불린 쌀인가요? 예, 요거 불린 쌀인데요.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솥밥 한다 그러면 쌀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담가서 30분, 네. 체에 건져서 30분을 두시는데요. 요새 날씨가 어때요? 좀 따뜻하니까는 네. 자꾸 이렇게 보일러 가동시키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추우니까 딱 예, 온도가 보일러 좀 켜는 거 올라가 아닐까요? 있죠. 네.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공기 중에 온도가 좀 훈훈하잖아요. 네. 그러면 쌀에 있는 수분을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쌀 알갱이가 생기는 거예요. 금이 가서. 그래서 꼭 이렇게 체에다가 놓으실 때는 젖은 면보를 좀 덮어 놓으셔야 돼요. 덮어서. 네. 이거 이렇게 부으세요. 이게 지금 쌀 2컵이거든요, 정확하게. 네. 네, 쌀 네. 2컵을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골고루 위아래 섞어주세요. 아. 벌써 이 쌀 고소한 냄새 따로, 나요. 취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무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주는 이렇게 거예요. 섞어주세요. 네. 너무 안 나겠다. 그렇죠. 이게 밑간을 이미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 벌써 그래서 고소한 향이 확 향긋한 나요. 그냥 네. 촉촉한 다 맛이 준비가 나요. 됐으면 네. 여기에다가 요거가 지금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냥 물이 네. 아니고 네, 맹물 아니고. 다시마 물을 넣으면은 더 맛있나요? 어떻습니까? 감칠맛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감칠맛이. 그래서 이렇게 네. 감칠맛 올라오게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고요. 자, 여러분 그냥 물이 아니고 이왕이면 다시마 우린물을 네, 써주시면 더 맞아요. 맛있겠고요. 자, 네. 그럼 물이 조금 모자르니까 제가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밥물을 잡느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밥물 밥물 잡는 잡을 때 보통 이제 취는 일단은 수분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수분에서 나올 게 없고요. 제가 무는 한번 소금에 살짝 절여진 상태라 무의 수분을 조금 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컵 한다 그러면 2와 2분의 1컵이 물의 정량인데 네. 2와 3분의 1컵을 넣어주셔야 돼요. 2와 3분의 1컵. 네. 네. 이렇게 넣고 조금 덜 넣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더 넣고 이제 밥을 지어요. 제가 올려서 밥을 짓겠습니다. 요거 맛있겠죠? 벌써 아, 저게 그러면- 상상이 돼. 맛보기 맞아요. 전에 벌써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네. 어머님들이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네. 그럼 밥솥에 하면은 밥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예, 똑같이. 그럼 네. 매뉴얼을 어떤 매뉴얼을 할까요? 그냥 백미 매뉴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잡곡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처럼 밥을 그 안에서 뜸 같이 들이셔서 하면 되는데 냄비밥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밥물이 잦아들면 10분 정도 약한 불에서 뜸을 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밥을 해놨으면 요거 이제 반찬. 비벼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찬을 제가 만들어야지. 비벼 드시는 거 진짜 기발한 거 오늘 하나 준비했는데요. 양념장에 비벼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양념장에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아주 뜨끈하게 드시라고 토속밥상 중에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요거 양념장까지 같이 만들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 때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체에다가 순두부를 순두부네요. 준비했거든요. 네. 네. 순두부를 올려놓고 한번 내려주세요. 어. 그러면 굉장히 곱게 순두부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어. 네. 순두부 자체도 부드러운데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체에다가 걸리면은 네. 근데 어머님들한테 제가 요걸 하라고 말씀드리면 아유 그걸 언제 하고 있어 그러세요. 네. 저처럼 이렇게 체에다 내리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손으로? 손으로 으깨세요. 이게 방법이네요. 네. 아니, 토속밥상은 적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저렇게 으깨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네. 으깨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 제가 된장을 넣을 건데요. 된장. 된장을 넣고 네. 같이 버무려요. 토속밥상은 저렇게 손이 닿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맨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제 손맛이 스며드는데 아무래도 좀 보여드리는 방송이라 제가 좀 장갑을 꼈습니다. 우리 음식은 손맛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대파, 송송 썬 집어넣고요. 거.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양파. 네. 양파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된장의 짠맛이 조금 없어지겠죠. 네. 자, 그럼 다 됐거든요. 아,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를 방법이 딱 요거예요. 볶아요. 달달. 수분은 지금 순두부 안에 있는 수분이 다 하니까 더 이상 넣을 필요 없는데요. 대신에 불은 조금 약한 불로 해서 양파에 있는 수분도 좀 올라오게 하고 순두부에 있는 수분이 좀 많이 퍼져서 된장의 짠맛을 조금 없애주면 훨씬 네.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볶아주시면 딱 한 3분 정도만 볶으시면 네. 돼요. 진짜 맛집 가면 또 우렁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쵸. 여기다가 우렁 넣어도 좋은데요. 아, 좋지. 저는 그냥 오늘은 딱 이렇게 순두부만 해서 네. 진짜 반찬 없어서 어떡하니 네. 하시는 어머니 말씀이 좀 생각나도록 그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진짜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하죠? 네. 예.
아, 저걸 쓱쓱 비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취나물 무밥에다가 그냥 쓱쓱 그러니까. 비벼 먹어요. 올려갖고, 네. 자, 취나물 무밥에다가 저렇게 순두부 양념장 해가지고 비벼 먹어요. 그럼 취나물 무밥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토속밥상이나 어머니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고 늘 한쪽 자리를 꼭 채워주는 것이 바로 취나물인데요. 네. 예, 취나물은 우리가 참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수확량 중에 참치가 가장 많기 때문인데요. 이 취나물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채소가 가지고 있는 나물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취나물은 특히 우리 비타민 A라고 하는 네. 베타카로틴으로 변화되는 비타민 A, 항산화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 또 특별히 비타민 A는 눈에도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타민 A는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아까 들기름 살짝 넣으셨잖아요. 예, 기름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더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지용성 비타민이 가지고 있는 흡수율을 가득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드실 때는 꼭 무치거나 저렇게 나물을 하실 때 네, 기름을 같이 사용하시는 거 꼭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역시 보은의 밥상이에요. 네. 이것도 다 아시고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그렇죠. 네. 이게 일단은 영양적인 게 또 우선이 돼야 좋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요리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또 의사 선생님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과학자고요. 네. 의사하고 수학자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뭡니까? 아, 그 다음에는요. 네. 아, 요거는 저희 할머니가 잘해주셨던 거거든요. 네. 뭔가요? 뚝배기에다가 포글포글 그 순두부 몽골몽골하는 거 딱 올려서 아유, 좋지. 순두부탕에다가 네. 달래 양념장 하나 아유, 좋지. 올려서 아이고, 먹으면 네. 뜨끈뜨끈하게 몸이 싹 네. 가라앉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순두부탕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네. 자, 이제 순두부 제가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관광지나 이렇게 두부 많이 하는 고을에 가면, 마을에 네. 가면 네. 순두부탕 나오면 어쩜 그렇게 몽골몽골하게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순두부탕을 끓이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요렇게. 다 요걸 준비를 하셔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순두부탕을 끓이면 몽골몽골한 그런 느낌이 없이 맞아요. 그냥 찌개에 넣는 듯한 그냥 뚝뚝 꺼지는 떠지는 그런 순두부탕 드시게 되잖아요. 네. 할 수밖에 없는 게 반 잘라서 그냥 싹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걸 좀 알려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먼저 이제 국물을 먼저 만들어야 국물을. 돼요. 네. 일단 불을 좀 켜놓고요. 네. 자,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네. 육수팩. 네, 이보은 표 네, 육수팩. 이보은의 국물팩이잖아요. 요거를 집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무말랭이, 그다음에 국물멸치, 네. 황태포, 표고버섯, 마른 홍고추와 다 통후추 들어갔네. 이거 다 넣고요. 다 들어갔어. 만약에 집에 대파 말린 게 좀 있다 그러면 네. 그것도 좀 같이 넣으시고요. 우리 집에 보니까는 배추 말린 것도 좀 있다 그러면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넣고 국물을 이렇게 우려내세요. 그래서 요거 국물팩 넣은 거 한 컵만 넣어주세요. 왜? 순두부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컵만 넣어주시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 다 네. 필요 없이 그냥 떡탁 하나만 있으면 끝나네요. 그쵸. 육수는. 맞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걸 구입하시잖아요. 그쵸. 요 꼭지를 제가 좀 닦게요. 꼭지를. 자, 아이고. 저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펑 터지더라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요쪽 머리에 하나 묻었어요. 맛있게만 해줬어요. 튀었다. 네. 벌써 저희 가서 네. 달라붙었네. 여기서 비법이 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네. 쭉 부드럽게 짜세요. 하려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 넣고 이렇게 쭉 짜세요. 그러네요. 으깨지면서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순두부집에서 먹었던 그 몽글몽글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강원도 올챙이 국수 같이. 이게 그렇죠. 비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짜서 이렇게 생겨요. 이게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근데 뚝 잘라서 넣으니까.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어머님들이 하니까. 반을 뚝 자르시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할 때는 깔끔한 순두부 찌개 만들 때 그렇게 하시고요. 네. 저처럼 칼로 하면 제가 지금 가위가 없어서 칼로 네, 했는데 가위로 앞부분만 딱 잘라 놓으시면 네.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쪽쪽 나오거든요. 요거에다가 네. 제가 좀 미리 좀 이렇게 2팩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세요. 자, 요거 이제 끓이기만 하면 간수 넣기 전에 그 상태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순두부 탕 드시면 탕을.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달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래. 네. 요새 제가 시장에 나가니까 달래가 좀 있더라고요. 달래는 봄에 나오는 건데 겨울에 그러게. 나오나요? 요즘엔 뭐 네. 달래가요. 하우스에서 좀 나오기 예, 예. 때문에 달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달래를 좀 이렇게 제가 사왔어요. 그래서 요거죠? 요 달래 네.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달래랑 같이 들어가면 좋은 게 바로 쫑쫑쫑 썰어 놓은 이 쪽파예요. 쪽파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서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넣으면 달래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요즘엔 저런 걸 사철 먹으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밥물이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뜸을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세요. 아유, 아름답다. 진짜 요거. 싶어요. 보글보글 맛있겠다. 그냥. 그쵸? 벌써 네. 예. 입맛 돋구네요. 네. 자, 그러면 밥물 한 1분 정도 있다가 제가 좀 줄여서 이제부터 뜸을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요거 다 끝날 때까지 밥 한 그릇 딱 완성입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갓한 밥. 여기에다가 아주 끝내주죠. 아우. 여기에다가 네.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게요. 그렇죠. 네. 네. 요거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저는 요 무조건 달래장 만들 때 국간장과 진간장을 좀 섞어요. 네. 그래야 맛있거든요. 국간장 먼저 넣고요. 선생님 요거 제가 좀 이따 넣을게요. 네, 네. 저 진간장 먼저 진간장. 주세요. 네. 진간장 넣고요. 이 순서를 지키시네.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주시고요.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도 미리 좀 불려줘야 네, 되는 그래서 거죠? 요걸 잘 섞어요, 여러분. 네. 고춧가루 불리는 것도 알아요? 아우 많이 늘었어요. 보은의 밥상 하면서 많이 애지자예요. 늘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진 마늘 넣고요. 나는. 네. 우리가 달래 넣으면 다진 마늘 조금 덜 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청이었어요. 넣고요. 네. 매실청 그다음에 들어가야죠. 참기름 넣고요. 참기름. 네. 그다음에 몸이 좋은 깨소금 거다 넣고요. 들어가네요. 네. 깨소금. 자, 그래서 요걸 잘 섞어요. 이 와중에 저는 잠깐 뜸을 드릴게요. 불 줄이고. 자, 이제 뜸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능이잖아요. 요리하면서 밥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이렇게 불조절하시고. 동시에 되시는지. 멀티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네. 이제 달래 넣어요. 달래를. 네. 달래 송송송 썰은 거 넣고요. 그다음에 송송송 썬 쪽파 넣고요. 아우 저거 그냥 달래장 해놓으면은 쑥 저런 비벼 밥이 먹고 없더라도 싶네요. 네. 밥맛 없을 때 맞아요. 비벼 드시면은 네. 끝내줍니다. 맞아요. 마른 김에 근데 싸서. 네. 오, 마른 김. 오, 와. 근데 지금 뻑뻑하죠? 네. 그러네요. 뻑뻑하다고 여기다가 물을 넣으시면은요, 나중에 순두부랑 같이 잡수실 때 약간 싱거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뻑뻑해도 조금 참으세요. 네. 그러면 쪽파 안에서 또 수분이 요 나와서. 달래 안에서 수분이 나와서 이렇게 촉촉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촉촉해졌죠? 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뻑뻑하다고 절대 물 집어넣지 마시고 네. 이대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양념장 만든 거 네. 그냥 바로 넣지 마시고요. 네. 요새 감기가 심해져가지고요. 저는 생각에 본인의 요리에 본인의 감동받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 가끔 제 요리에 제가 울컥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릇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 두세요. 요거를. 네. 자, 그러면 저절로 양념장에 그 간장기가 쫙 올라오면서 양념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순두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면 네. 시간상으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 그릇에다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참, 이 사람이 다르죠. 보는 눈이. 보기도 좋고 네. 먹기도 이렇게 좋고.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여기 보세요. 보글보글. 네. 다 끓었어요. 그 사이에 벌써 다 끓었어요. 요거 이제 그릇에다 담기만 하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순두부탕이 만들어집니다. 저 순두부탕을 보면요. 이렇게 막 추운 계절에 뜨끈한 온천에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천 탁 한 다음에 가서 순두부탕 한 그릇 쫙. 네. 기가 막히지. 이렇게 해놓으면 설악산 안 가셔도 돼요. 이 순두부도 또 우리 몸에 참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건강한 식탁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그 건강한 맛있는 식재료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서구화가 돼서 맛도 많이 변하고 식재료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건강한 우리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콩 제품 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밭의 쇠고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단백질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순두부는요, 콩물을 응고시킬 때 수분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부가 가지고 있는 다들 잘 아시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또 단백질, 또 무기질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수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네, 소화 흡수율이 최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순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순두부하고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 네. 연두부하고 있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진짜로. 순두부하고 연두부. 가장 큰 차이는 네. 순두부는 아까 보신 것처럼 비닐 팩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연두부는 플라스틱에 맞아. 들어있어요. 아. 예,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의 구성물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리를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 좀 다르지요. 순두부는 좀 익힌 음식을 사용할 때 하시고요. 연두부는 그대로 드실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소성이나 맛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포장의 차이. 팩이냐, 봉지냐. 순하냐, 연하냐. 알겠습니다. 다음 요리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제가 요새 무채 많이 해 먹고 뭐 무국만 끓여 먹고 막 네. 이랬더니 무청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 어머님들이 이 무청 남은 거 가지고 맛있는 반찬 좀 해 먹고 싶은데 맨날 말려놓는 시래기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아주 맛있는 반찬 한 가지 알려드릴까 해요. 바로 무청 나물입니다. 네, 무 밑동 딱 자르면 무청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진짜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은 이거 안 하면은 쓰레기거든요. 네. 이거 진짜. 그게 그렇잖아요. 이제 시래기로 변해야 되는데 맞아. 쓰레기가 되면 또 곤란하죠.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네. 무청을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청에는 사실은 이게 뭐 아린 맛도 없고 굉장히 싱그러운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쌀뜨물 필요 없고요. 그냥 맹물에 하시면 되는데 어때요? 초록색 굉장히 이쁘죠? 네. 이렇게 이쁜 색깔이 나오려면 약간의 소금을 넣고 소금을. 삶아내시면 되는데요. 무청이 요새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연해요. 이럴 경우에는 5분만 삶으시면 되고 내가 무를 샀는데 무가 좀 컸더니 무청이 굉장히 억세고 네. 두껍더라. 이럴 경우에는 10분 정도 삶으면 되시거든요. 10분 정도. 이거는 무청의 이렇게 딱딱한지 아니면 약간 부드러운지 요거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삶으실 때는 되겠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굵은 소금인가요? 네, 굵은 소금 굵은 넣으시면 소금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무청 깨끗하게 헹구고 제가 이렇게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요거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좀 한번 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요런 아이들 잘 먹는 포크 있잖아요. 포크. 잘 갖고 그렇죠. 쓰는 포크. 오. 네. 포크 가지고 어디다 쓰는 앞부분만 거예요? 요렇게 긁어주네요. 긁어주세요. 이렇게. 긁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부드럽게? 왜냐하면 앞부분에 우리가 아무래도 요거 먹다 보면 나중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뭐를 꺼내 놓으세요. 섬유질이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 끼어요. 그렇죠. 또 이게. 그래서 그 섬유질을 약간 좀 부드럽게 하기 섬유질을 위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한 번씩만 긁어내 주세요. 이렇게. 야, 이것도 팁이다. 네. 네. 요거 그냥 뭐 간편하게 요것만 있으시면 되니까 그러고 난 포크를 다음에는 위해서. 네. 요거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뚝뚝 그냥. 네, 그냥 잘라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파리 좀 있길래 요것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요것만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아이, 그렇죠. 저거 뭐 아무나 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지금 제가 가을에 맛이 좀 약간 고소한 잣이 있길래 잣을 좀 사왔거든요. 병잡. 네. 뭐 가평잣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진한잣도 괜찮고요. 그냥 시장에 가서 사신 거 그냥 준비하시면 네. 돼요. 그러면 네. 만약에 잣을 냉동실 안에 있던 걸 꺼냈다. 네. 이러면 냉동실 냄새가 좀 배어 있죠. 그래서 맞아요. 고소한 맛이 좀 덜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뒤편에 있는 고깔만 다 떼고 네. 마른 팬에다가 한번 살짝 볶아주세요. 아, 약간 묵은 내가 날 때가 있어요. 네, 요거 살짝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 뒤에 있는 거는 떼내야 돼요. 네, 그거 떼내지 않으면 네. 살짝 쓴맛이 돌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막 잔 많이 먹고 이렇게 막 봤는데 아우 이에 뭐가 꼈구나 맞아요. 이러실 수도 튀는구나. 있어요. 그게 그거였어요? 네, 네. 오. 그래서 네, 한번 좀 떼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거 볶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또 볶아 놓잖아요. 그럼 또 심심풀이로 또 많이 가져다 잡수세요. 자, 이렇게 볶아서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볶아 놨으면 요 볶은 거 가지고 도마에 조금 올릴게요.
저 잣은 또 우리 전통차 마실 때 네. 좀 띄우면 그렇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대추차, 해서. 그럼. 쌍화차를 네. 올려놔 보세요. 끝내주죠. 요거 이렇게 놓고 난 그냥 다음에 쓰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살짝만 아, 칼질을? 잘라내세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요 잣이 매끈매끈하고 동글동글하잖아요.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쵸,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만 칼질을 해놓으시면 요 무청 안에 싹 흡착이 돼서 예. 돌아다니지 않고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무청 위에다가 이렇게 같이. 같이. 근데 제가 분량을 2분의 1컵 준비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약간 조금 쌉쌀하다. 쌉쌀하다. 예, 왜 고소한 맛이 무청에 있는 수분하고 만나니까 약간 쌉쌀해졌다. 그러면 3분의 1컵만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집에 잣이 한 2큰술밖에 없다. 네. 그것만 넣으셔도 그거만.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안 그러면 들어간 것보다 이제 나으니까요. 네, 묻혀볼까요? 네. 자, 이제 묻히는 거가 이제 뭐뭐 들어가는지 예, 중요하죠. 요거 무칠 때요. 양념장 중요한데요. 양념장 너무 간단해요. 집에 어머님들 다 있는 양념장이에요. 제가 또 그렇게 그러니까 또 어려운 지금 거 다 안 있는 것 하잖아요. 같아요. 네. 일단 고추장. 고추장이고요. 네, 네. 고추장 넣어주세요. 고추장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요게 살짝 국간장인데요. 국간장은 일단 옆에다 좀 놓고요. 그다음에 순서가 또 예, 나중에 요거 들어가는군요. 네. 참기름, 참기름. 넣고 참기름으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먼저 내세요. 이렇게 윤기가 좀 고소하게. 나죠, 그러면. 네. 네. 자, 그다음에 파 다진 송송송. 거. 그다음에 마늘. 마늘. 그다음에 요게 매실청 제가 조금 넣었어요. 매실청. 왜냐하면 무청 나물 같은 거에 조금 단맛 낸다고 설탕 넣으시면 오래 두고 못 드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짐짐한 맛이 나니까요. 오히려 매실청 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자, 이렇게 놓고 일단 넣고 버무려요. 먼저 여기서 이제 버무리는 네, 거죠. 묻혀요. 자, 국간장은 지금 아직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네네, 아직 안 넣었어요. 네. 근데 나물인데 왜 국간장 넣지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소금에 무치는 거가 아니고 고추장에 무치는 거기 때문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야 요 무청 맛이 깔끔하고 감칠맛이 생겨요. 지금 무청을 이렇게 버무리면서 좀 잣 들어간 건 처음 봤거든요. 네. 요거 정말 굉장히 고소할 것 맛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배수님이 요거 네. 간 한번 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먹고 싶은데. 네. 어때요? 짜요?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죠? 네. 자, 하나도 하나도 안 안 짜면 여기에서 음. 조금 넣으셔야 돼요. 간장? 네. 국간장. 국간장만 고추장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 고추장 맛이 들어가니까. 네. 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요거 소금에 살짝 데쳤잖아요. 그리고 물기를 꽉 짰잖아요. 네. 그래도 나물은 무쳐놓으면 또 간이 배이면서 그 안에서 수분이 좀 흘러나오거든요. 이렇게 딱 맞출 때 국간장 간으로 살짝 더 간을 해놓으시면 밥상에 차리고 나서 뒤늦게 나온 아들 네. 또 아빠 간이 딱 맞는다고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담아볼게요, 제가. 네. 잣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고소해요. 또 뒷맛이. 잣이 들어가니까 더 그럴 네. 거예요. 네, 그릇 하나 준비해 놓고요.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잣이 들어가면 또 음식이 고급져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무청의 대변신이네요. 시래기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물이 돼요. 무청나물.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잣을 저런 상태로만 보잖아요. 네. 잣나무에서 잣 떨어진 거 깔려면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국산잣이 좀 비싸요. 예. 네, 그 수고로움이 좀 들어있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무청 나물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네. 취나물 무밥에 순두부 양념장 넣고요. 네. 그다음에 순두부탕에 달래장 조금 얹어서 무청나물 올려서 쓱쓱 비벼 잡수시면 오늘의 한 끼는 완전 행복한 아침에 토속 밥상으로 행복한 네. 밥상. 네. 와. 자, 그러면 밥상 차려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네. 저희가 레시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That's me oh.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게 지금 그 타이밍 oh. 같은 마음인 걸 알아 Rea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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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고르지 마라 Rep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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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네 해석이 궁금해 야, 오늘 네. 토속밥상이 저렇게 차려졌습니다. 야, 정말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한 맛. 네, 네, 네. 좀 기대가 되네요. 시나물 좋잖아요. 근데 저걸 물을 넣고 밥을 만들었어요. 무쇠솥밥에. 정말 맛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청나물. 아, 밥 위에 탁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요즘 애들 집집마다 무 가지고들 하시니까 네. 무청 많으실 텐데 활용해 보시고요. 순두부, 야, 저거 뭐 아침 밥상이 기가 막히죠. 정말 뜨끈하게 해서 또 달래장 만들었잖아요. 네. 가운데 넣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야, 네. 보세요. 네. 드디어 한상을 완성. 차렸습니다. 야, 이제 먹어볼까요? 기다렸던 저 순간이에요. 요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게 이거였잖아요. 네. 네. 그게 예. 지금 취나물 밥이거든요. 네. 그거에다가 뻥 넣어서. 네, 그 양념장 달래장. 달래장을 넣으셔도 되는데 네, 요거, 여기다는 요거. 순두부 양념장을 순두부 넣고요. 양념장. 오. 비벼 잡숴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싹 넣고. 네. 순두부 양념장이 사실은 여기 두부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짠맛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하고 짜지 않아서 드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이거 지금 갓 한 밥 주신 거군요. 네, 네. 금방 아, 이거 뭐 김이 금방 한 모락모락. 밥이에요. 김이 모락모락이야. 네. 너무 뜨겁죠? 아니 이렇게 먹으면은 영하 20도가 와도 끄떡없죠. 정말 무가 야들야들 입에서 녹아요. 네. 저희 먹는 너무 거 하는 맛있네요. 사람들은요, 이 취나물을 네. 그 젊은이의 푸르름을 간직하는 하면서도 연륜을 가지고 있는 나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네. 너무 여러분, 맛있어. 꼭 아침은 든든하게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보홍밥상으로 드시고 네. 가셔야 합니다. 노하고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또 반찬 먹어야지 반찬. 이렇게 해서 무청 올려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어요. 이 위에다 바로 무청을 네, 무청 싹 올려서 같이 한번 잡숴보세요. 이게 맛이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면 잣이 또 고소한 맛 낼 네. 거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잣은 네. 옛날부터 우리가 불로장생의 식품이기 때문에요. 네. 어르신들이 늘 아끼지 않고 드시는 것들이죠.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아, 그래요? 한 하루에 10알 정도? 아, 10알 그래요? 정도 드시면, 예. 내가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야, 이거 맛있다. 잣하고 무청이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잘 어울리죠. 네. 간이 무청도 그렇게 딱딱해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무하고 많이들 비교하시는데요. 사실은 무가 좋다, 무청이 좋다가 아니라 둘 다 좋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순두부탕에다가요. 네. 달래장 탁 얹어서 뜨겁게 한번 잡숴보세요. 순두부탕에다가 네.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한번 먹어봐 얘들아. 자, 이번엔 순두부탕에다가 달래장 넣고 잡수세요. 아,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요. 뭔가 네. 뜨끈한 거 먹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아주 네. 적당하죠. 근데 이게 조리법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들이 아마 오늘 저녁에는 다들 순두부탕 한번 해 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진짜 부드럽잖아요. 달래 향이 향긋해서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이 겨울에 달래 먹는 것도 맛이 네, 있네요. 맞아요. 두부의 향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예. 맛있다. 야, 이거 정말 몸이 뜨끈해지네요. 예전에는 네. 그 동네마다요. 두부 공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네. 저 어렸을 때도 그 동네 두부 공장에 두부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네. 어머니가 냄비 하나 주면 네. 그거 가져가서 모두부하고 그럼 가면 이런 거 주거든요. 네.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오늘 한상 어떠셨어요? 아, 너무 오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건강하고, 네. 이번 선생님 말 맞다나 어머니의 그 손맛이 생각나는 그런 밥상이었어요. 네. 따끈한 아침.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저희처럼 아침, 뭐, 점심, 저녁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은데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잘 챙겨 드십니까? 그래서 대용품들을 먹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건 한 끼
밥상에서 나오는 영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간편하면서 맛과 건강,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영상 함께 보시죠.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 밀가루로 만든 빵과 분식 등 각양각색의 한 끼 대용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영양 측면에서는 불합격. 불량한 간편식에 반기를 들었다. 간단하게 먹으면서 건강은 물론 맛까지 챙기는 음식이 출연했다는데요. 밀가루는 소화가 안 된다는 편견을 깬 신개념 간편식. 소화 잘 되는 맛있는 한 끼를 지금 소개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빵집. 손님들로 북적북적한데요. 마치 방앗간을 찾은 참새 마냥 분주하게 빵을 고르고 또 고르는데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종류가 많아서 좋고 안 달고 안에 내용물도 많고. 아낌없이 재료를 넣어 만든 빵이 무려 100여 가지. 그 맛이 궁금한데요. 빵을 먹으면 이게 좀 보글보글거리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먹고 나서 좀 편하고 맛있고 속이 부대끼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좀 소화도 잘 되고 편한 것 같습니다. 속이 편안한 빵이 있다? 도대체 빵에 무슨 비법을 숨겨놓았을까요? 제빵 경력만 37년 안도락 제빵사. 어떤 빵을 많이 찾으세요? 자이언트 바질, 베이글을 많이 찾고 있고요. 또 곤드레 치아바타도 찾고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기본 재료인 밀가루부터 남다르다는데요.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유기농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유산균 발효액입니다. 유산균이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빵도 차지고 그렇습니다.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도 듬뿍 넣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이건 분말 유산균입니다. 유기농 밀가루에 혼합 유산균을 넣은 빵 반죽인데요. 그가 만드는 모든 빵에는 바로 이 반죽이 들어간답니다. 자, 이제 베이글을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타자는 바질 크림. 생크림과 크림치즈, 잘게 썬 양파와 바질 페스토를 고루고루 섞어 완성합니다. 빵 뚜껑을 덮기 전에 비법 등판. 지금 넣으신 게 뭐예요? 예, 유산균입니다. 3번 들어가는데 발효종으로 8가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 분말로 11가지에서 19종이 들어갑니다. 자이언트 바질 베이글은 보관 방법도 조금 특이하다는데요. 갓 구운 빵을 냉동실로 직행! 영하 한 23도에서 25도 정도 보관합니다. 크림이 아이스크림 마냥 부드러운 크림이나 녹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빵을 5분 정도 녹인 후 먹기 좋게 잘라 한 입에 쏙 넣어주면 됩니다. 제빵사의 또 다른 야심작? 곤드레 치아바타를 만들어 볼까요? 고유의 야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곤드레가 치아바타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한 거죠. 보물 창고는 제철 농산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곤드레 나물 강원도에서 건강한 빵을 위해 국내산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 수입 재료는 창고에 출입도 못한답니다. 유산균 반죽에 곤드레 나물을 넣어 3번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빵이 완성된다는데요. 일반 빵들은 보통 한 4시간에서 6시간. 요 치아바타 정도는 한 하루 정도 걸립니다. 장장 24시간에 걸쳐 탄생한 곤드레 치아바타. 아니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맛있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집보다는 좀 다르게 만들어야 건강한 빵으로 가지고 뭐 똑같이 만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재료와 정성이 듬뿍 들어간 안도락 씨의 빵.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도 생겼답니다. 건강한 빵, 그 맛은 어떨까요? 안에 크림이 아이스크림 같고 빵으로서 먹어보기 좋단 맛이에요. 빵에 나물 들어가서 더 건조한 것 같아요. 빵과 함께한 삶, 어느덧 37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심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빵을 만들고 싶고요. 좋은 재료 가지고 빵을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분에게 계속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분식집. 식사 때만 되면 인근 직장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주로 주문하는 음식은 흔히 볼 수 있는 분식인데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은 그때? 아니, 다 된 밥에 재도 아니고 다 된 음식에 가루를 뿌린다? 지금 뿌리신 게 뭐예요? 아, 이거 유산균. 자리마다 비치된 수상한 통. 바로 유산균 가루라는데요. 마음껏 취향껏 유산균을 뿌리고 찍어 먹을 수 있게 준비했답니다. 헌데 분식집에 유산균이라니? 맛은 어때요? 유산균 해서 먹으면 확실히 좀 장이 좋아지는 느낌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분식에 유산균을 뿌리는 것도 모자라 다 된 밥에 갈릭버터와 유산균을 넣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밀가루 음식을 드셨을 때 소화 불량이나 설사를 하거나 속이 좀 더부룩하신 분들도 건강하게 밀가루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만들려고 제가 유산균을 넣은 분식을 하게 됐습니다. 간편하게 찾는 분식집이지만 고객이 매일 먹어도 건강한 한 끼를 위해 탄생한 특별한 음식인데요. 이렇게 뿌려서 좀 장이 안 좋으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외식하실 때는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자극적이라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유산균을 음식에 넣거나 뿌려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유산균은 우선 우리 몸에 안 좋은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또 이 장의 유산균은 면역력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빵이나 김밥과 같이 식사나 식사 대용에 함께 섭취를 하면 훨씬 더 흡수율도 높일 수 있고 또 자주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맛은 물론 간편함과 건강까지 일석삼조의 유산균 빵과 분식. 오늘도 바쁜 하루지만 끼니만큼은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뭘 하든지 이렇게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음식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네. 저거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괜찮겠네요. 요 옆에 한번 봐주실래요? 네. 요거. 여기가 지금 뭐 같으세요? 카페 같으세요? 카페 같아요. 네, 잘 꾸며진 제가 카페. 보기에도 카페 같은데. 네네. 아니 이게 학교래요. 이게 학교랍니다. 학교예요? 네. 카페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사실 아이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전쟁인 네. 경우도 많은데 학교가 저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으면 너도 나도 가고 싶다고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확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적인 공간 혁신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학교가 너무 예쁜 공간으로 바뀌니까 지금 예인 씨 얘기처럼 네. 학교가 막 가고 싶고 가서 즐겁게 놀면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교가 됐다. 근데 학생들뿐이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공간에서 즐겁게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그러던데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 공간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비판의 대상이었잖아요. 네. 뭐 획일적인 교실, 네. 천편일률적인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운동장도 그렇고 특히 또 동네하고 담장으로 딱 격리돼 있고 예. 뭐 오죽하면 학교는 감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올 정도였잖아요. 가장 교육적인 공간이어야 될 학교가 가장 비교육적인 공간이다라는 이제 비판인데 네. 이 공간을 바꾸자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가 전국 그 학교를 이제 지원을 해서 교육공간 혁신 사업,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예. 이름으로 이 공간들을 바꾸는 사업이죠. 우리 사회가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유독 이렇게 처져 있는 분야가 몇 개 있잖아요. 네. 그중에 네. 대표적인 게 학교 건축인데 예.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걸 이제 바꾸자는 사업이죠. 예.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전학생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집까지 관사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도시는 이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네, 그 도시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럼.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도시는 바로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한국교육시설학회와 함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미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학교 공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교육청 시설과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는데 인천시 교육청은 유일하게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시설과가 합동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도성원 교육감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인천에서 진행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현재 45개 교실과 그리고 3개 학년형 혁신 사업으로 총 48개 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단순한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 전문가들과 협업이 잘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시설과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가 그 주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 공간은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공간을 바꾸려면 우선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걸 우선 정해야 되겠죠. 네. 학교에는 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잖아요. 교실뿐만 아니라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컴퓨터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공간을 더 좋게 바꿀 수도 있고 어떤 뭐 공간을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너무 쓸데없이 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딴 공간을 쓰자는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고 이런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학생, 선생님, 교사, 학생하고 선생님이죠. 또 학부모님들도 뭐 있으실 수 있고요.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걸 이제 정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학생이나 교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잘 아는 사람이 설계 전문가죠. 그렇죠. 소위 건축 전문가입니다. 선생님 아니십니까? 뭐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과 학생과 선생님들과 또 이 건축 전문가가 아주 그 긴밀한 협력을 해야 좋은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도 협력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협력하고 이것을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번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중요한 대목이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교사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을 계획하고 바꾸고 실제로 만들고 하는 이걸 실제로 경험한다는 그거 자체가 교육이죠, 사실.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 거죠? 네, 그 학교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은데. 네, 가장 먼저 만나볼 학교는요. 인천시의 부광초등학교입니다. 자, 인천 부광초등학교는 인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원래는 이 학교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 학교로 전임해온 학교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먼저 상담실과 교장실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학교 공간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부광초등학교 조선미 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상담실을 바꿔갈 때도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갔고요. 학년형 미래교실을 만들어갈 때도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학교다, 내가 쓰는 교실이다 라는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이 높아졌고요. 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업 속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바로 민주시민교육을 기르는 그런 수업과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펼쳐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미래교실도 제일 먼저 진행하게 된 이 부광초등학교는요. 1학년 4개 반 모든 교실에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건축 전문가인 촉진자가 체험 수업을 진행해 교실을 설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네를 만들자고 했어요.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미래교실 구상하면서 좀 저도 새롭고 설레고 실제로 된다면 아이들이 즐겁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하면서 좋은 즐거운 행복한 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이렇게 바꾼다는 게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저희가 들어간다는 그 하나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필요한 공간이 아이들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저도 여기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 표정이 밝고 막 환했어요. 네,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제가 또 다른 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암중학교인데요. 동암중학교는 구도심에 위치해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도서관을 바꾸기 위해서 건축 촉진자와 학생 또 교사가 함께 설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학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도서관이 변신하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학교 한번 볼까요? 자, 다른 학교 보시죠. 바로 이곳은 인천시 인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네. 건축 촉진사가 직접 학생, 교사와 함께 학교 참여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요. 사무실에서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교과실을 영어 교과실, 또 동아리 학생실로 바꿀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화여자고등학교의 대변신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다른 학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학교 보시면 여기는 바로 성남중학교입니다. 컴퓨터실을 바꾸고 싶다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가 모두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설계, 디자인, 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이 적극 반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해진 성략과 틀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게 될 공간이 또 이런 분위기로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부모로서 기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 공간이 전문가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참여해서 교사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니까 그게 더 좋네요. 네. 미래 교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봄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방학이 되면 공사가 시작될 때고요. 네, 네. 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새 학기가 되면 네.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완전히 바뀐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방학 때 해서 싹 고쳐놓고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 이게 모범 케이스가 돼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보고 싶고요. 네, 그 공간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천시의 용학초등학교인데요. 신도시에 설립된 3년이 된 신설 학교입니다. 주변이 신도시 아파트 단지고 그 한가운데 위치해서 학생들의 등교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요. 주민이 학부모들과도 이웃사촌이 될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도 개교 이후에 도서실, 상담실, 돌봄교실, 복도, 놀이터 등을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함께 디자인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혁신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서 모범 케이스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의 학교 관계자들이 구경을 위해서 방문하는 학교로도 유명한데요. 네. 특히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장소 어딘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어떤 학교 거요? 안에 미니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도서관을 영화관으로도 사용하게 해서 네.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계단식으로 저렇게 앉아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빠 손을 잡고 네. 이 장소에 찾아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학교가 탄생하게 된 건 비단 학교들의 노력뿐만이 아닌데요. 학계 전문가와 미래 젊은 연구원들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는 이번 공간혁신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풀을 형성하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학과 산업협력을 통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이 사업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반에 있어서 12,000개에 해당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년 정도 되면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미래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시도교육청에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책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2019 미래교실은 하반기를 맞아서요. 인천시 교육청과 한국교실시설학회가 함께하고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모두 함께 건축 전문가까지 참여를 해서 민주시민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미래 학교 공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한 500개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더욱 확대돼서 아마 2단계, 3단계 계속 확대될 거고요. 우리나라 학교가 12,000개나 있습니다. 이거 뭐,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네요. 또 이런 실내 공간뿐만 아니고 바깥의 형태나 이 공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이제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아마 이 거대한 그 혁신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학교가 환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뷰티 페스타 넥스트 뷰티가 12월 1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지하 1층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넥스트 뷰티는 미래 뷰티 한류를 이끌어갈 중견업체 12곳의 브랜드 제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개그우먼 김지민, 뷰티 크리에이터 콩슈니, 에임핑크 남주, 개그맨 박수홍, 또 소녀시대와 아이즈원 등 인기 셀럽들도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살부터 9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스마트 체험관이 어제 서울 종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의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세계 최초로 254인치 무안경 3D LED 전광판을 개발한 디스플레이 기업인 5회사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습니다. 강철수 대표는 비밀의 정원에 대해 미래의 스마트 창의 교육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호텔과 골프장 등을 운영해온 C그룹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 경마장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C그룹은 어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 투자 무역 포럼에서 응유엔 수원풍 베트남 총리로부터 투자 결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C그룹은 앞으로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경마장과 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C그룹이 민간 기업 최초로 베트남 경마 사업에 나서는 만큼 그동안 국내에서 노하우를 쌓은 한국 마사회 등과 협력하면 경마 산업 수출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함께한 행복한 아침. 이제 12월에 뵈야 되겠네요. 네, 그렇네요. 자,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